네, 안녕하세요. 관장입니다. 네, 12월 19일 목요일이고요. 저녁 10시 5분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1시간 정도 빨리 시작하고요. 오늘은 종목들 흐름하고 전체적인 이런 공시에 대한 나온 애들 내용을 조금 가볍게 이제 살펴보고 갈 거고요. 일단 처음 종목입니다. 성한 머티리얼즈입니다. 성한 머티리얼즈. 성한 머티리얼즈고요. 오늘 23% 아까 거의 뭐 2차 VI에서 상한가 찍고 내려왔는데 어쨌든 좀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예. 성한 머티리얼즈가 오늘 좀 큰 상승이 있었지만 차트로 보면 아직 뭐 이제 한 발자국 옮겼다고 볼 수 있어 보입니다. 이제 한 발자국 왔다고 보여지고요. 거래가 오늘 좀 그래도 꽤 나왔죠. 오늘 거래량이 조금 나오면서 거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상한가의 의미는 아무래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말일날 저희 이제 여기 유상증자가 잡혀 있거든요. 말일날 여기 25억, 27일날 25억, 그리고 25억, 27일 또 있고요. 그리고 그럼 50억입니다. 거기에 50억 해서 총 100억. 100억이 12월 27일 날 12월 27일 날 100억이 3자 배정 유증 납입이에요. 예. 3자 배정 유증 납입인데 유증 단가가 거의 500원이죠? 500원이기 때문에 유증 보통 만약에 납입 3자 배정 납입 전에 보통 움직이죠. 3자 배정을 납입하게 되면 최대 주주가 돈을 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기타 경영사항 공시 보시게 되면 12월 27일 100억을 납입하게 되면 다음 주죠. 다다음 주인가? 12월 27일 25억, 25억, 50억 해서 요게 납입이 된다면 최대주주 변경이 일어나요. 최대주주 변경. 그래서 이것들이 만약에 이렇게 일어나기 전에 먼저 단가가 500원이잖아요. 요즘 납입 단가가 500원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이런 흐름을 만들어 놓고 하면 아무래도 주가적으로는 납입에 대한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납입 확률이 높다. 왜? 주가가 먼저 얘기를 해주잖아요. 네, 주가가 먼저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납입에 대한 확률이 좀 높아질 거고요. 차트로 지금 오늘 636원 왔는데 뭐 성화는 그 전에 이제 감자 뒤에, 그러니까 1월 말에 감자와 분할이 같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주가를 어디에다가 맞춰놓고 잡을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12월 27일이 아마 주주총회랑 같이 잡혀 있을 겁니다. 보게 되면 주총이 12월 27일, 그렇죠. 성한 머티리얼즈한테는 12월 27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중요한 날이고 최대주주 변경과 이거는 유증 납입이겠죠. 유증 100억 납입이 예정되어 있고 거기에 감자와 분할이 주총 안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총 안건에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주가의 움직임이 미리 선제적으로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시장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성한이 움직여줘서 아무래도 지금 납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요. 요 납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 주총에서 이제 안건도 통과될 확률이 높아지는 쪽으로 주가로 좀 움직여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한 머티리얼즈는 제가 좀 많이 힘들었던 종목이고요.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지금 주주님들도 많이 물려들 계실 텐데 오늘 23% 시장이 안 좋을 때 또 이렇게 움직여 주니까 뭐 기쁘기는 합니다. 기쁘긴 하고 이거는 성화는 이제 계속 그냥 좀 지켜보는 방향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해줬고 하기 때문에 좋은 흐름 이어갈 것 같고, 납입 이후 12월 27일 날 납입, 그리고 최대주주 변경, 그리고 주총 안건 승인, 요게 이제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의 흐름을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뭐 오늘 한번 들어 올려놨으니까 여기 이제 자리 지키면서 옆으로 또 조금 횡보를 시킬지, 아니면은 한번 더 들어 올려놓을지, 아니면 뭐 계속 보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23%의 이런 큰 상승의 의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납입에 대한 그런 확률을 많이 높여주는 거래량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매동도 보면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동도 보시게 되면 기타 법인이 좀 한 15만 주 정도 순매수 해줬고요. 그리고 외국인, 뭐 이거는 뭐 성안에 무슨 외국인이 들어오겠습니까? 예. CFD겠죠. 아니면은 뭐 다른 거든가, 뭐 이렇게 매동도 좀 괜찮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동안 많이 속썩였는데 그래도 다행히 일이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아서 천만다행입니다. 천만다행이고, 주주님들이 계시다면 그냥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 의견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어제 알티캐스트 상한가 갔고요. 그리고 오늘 성한 23.5%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틀 동안 그래도 종목들이 저희가 분석하고 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잘 터지고 있어서, 특히 연말에 우울할 뻔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잘 터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예, 그래서 뭐 성한 머티리얼즈 주주 형님들 힘내시고요. 이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내디뎠으니까 더 크게 산 꼭대기까지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끝까지 같이 분석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한 머티리얼즈고요. 예, 형님들 감사합니다. 자, KS 인더스트리입니다. 네, KS 인더스트리고요. KS 인더스트리가 공시가 나왔어요, 오늘. 네, 공시가 나왔는데 어제 나왔죠? 어제 나오고 오늘도 공시가 하나 나오고, 이게 무슨 공시가 나왔냐? 불성실 공인시 법인 지정 예고.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이거는 나올 거다. 예. 이거 전 KS 인더스트리 영상 보면 불성실 법인, 공시법인 지정 예고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철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마 부가 벌점은 지금 아직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지? 큰 문제는 없고요. 아마 벌금 내겠죠? 벌금 조금 내지 않을까요? 벌금 조금 내고 잘 마무리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거는 뭐 크게 막 와 무서워 그렇게 발발 떨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주님들. 뭐 흔한 일이니까요. 유증을 하려고 했다가 취소한 거니까 그렇게 뭐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지금 오늘 공시가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이렇게 나오고, 납입일이 오늘 또 밀렸어요. 납입일이 19일에서 26일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밀리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또 중도금을 또 넣었다고 하거든요. 구주에 대한 중도금일 겁니다. 구주를 떠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제였네. 4차 중도금까지 넣었대요. 4차 중도금까지 넣었고 12월 30일 날 이거는 구주를 인수하는 사람들이 돈을 넣을 건데, 그게 4차 중도금까지 들어갔고 나머지는 30일 날까지 돈을 맞추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최대 주주가 될 사람의 유상증자, 이 50억이죠? 최대 주주가 될 사람 이메디슨의 삼자 배정 유상증자 날짜는 12월 26일로 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거는 12월 26일 날 납입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12월 26일에서 조금 더 뒤로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은 그때는 좀 상황을 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로는 뭐 그렇게 크게 박스권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예,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힘들고 오늘 마이너스 0.42%인데 지수에 비하면은 굉장히 선방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은 이런 지금 주식들 좀 아까 성한도 갔고요. 그저께 알티캐스트도 갔고요. 이런 종목들은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개별 이슈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에 그렇게 크게 영향은 받지 않으나 지수가 좋으면 더 좋겠죠. 예. 아무튼 그래서 그런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내일 뭐 불성실 법인 공시법인 예정 공시는 큰 의미 없는 겁니다. 큰 악재는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요 박스권 안에서 어떤 흐름을 만드는지는 이제 앞으로 좀 같이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KS 인더스트리였고요. 감사합니다. 네, 알티캐스트입니다. 네, 알티캐스트고요. 알티캐스트 어제 상한가 갔다가 오늘 갭 띄워서 시가 10% 이상 띄워놓고 시작했죠. 그리고 15% 찍고 내려와서 종가는 마이너스 7% 마감했다. 마이너스 7% 마감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그래서 지금 죽은 거냐? 저는 죽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절대 죽었다고 보지 않고요. 오히려 더 괜찮은 공시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티캐스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우리가 주 타겟으로 봐야 되는 알티캐스트의 주 타겟이 뭐야? 주 타겟. 주 타겟은 650원짜리 750만 주. 750만 주. 요거 9주 떠가는 분들이죠. 예, 요거 펜타실드 조합. 이분들이 이 650원짜리를 보수적으로 기준점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 위로 뭐라고 그랬죠? 1369원짜리 1369원짜리 CB와 EB를 잡아놓고 플러스 30억 계약한 거, 이거 1,500원에 계약한 거, 요거까지 잡아놔야 된다. 그래서 밑으로 기준점을 650원으로 잡아놓고 만약에 얘네들 물량이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생각보다 더 많이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밑에 요거는 거의 뭐 고정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위에 기준가에 있는 애들이 지금 오늘 공시가 나왔죠. 어제 공시가 나왔구나. 제가 어제 방송에서 설명을 따로 못 드렸는데 요거 보시게 되면 TK1호 조합이 있어요. TK1호 조합. TK1호 조합은 누구냐면 1,500원에 인수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1,500원에 인수를 하려고 했다가 빠다리가 났죠. 빠다리가 나고 이제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650원에 9주 떠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인수를 하는데 요거를 지금 장외 매도를 했대요. 전환사채권을 1369원에 한프NB 뱅가드 에쿼티 투자조합 1호 이렇게 해서 73만 주 150만 주 정도. 요거는 CB입니다. CB이기 때문에 CB가 원래 인수하려고 했던 TK조합이 갖고 있던, 그러니까 그 인수 시점에 이제 딜이 있었겠죠. 그래서 가져왔어요. CB를 이분들이. 근데 이분들이 인수가 부러지면서 이분들이 갖고 있던 거를 이번에 인수하는 사람들 주변의 FI로 볼 수 있겠죠. 예. 그럼 요 물량도 아마
M&A 이슈에 붙여서 매각 차익을 얻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예.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높아 보입니다. 확률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를 주 타겟 기준점을 650원에 750만 주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총 지금 한 이게 얼마야? 물량이 300만 주 정도 되죠? 요 300만 주, 292만 주. 요거를 물량을 소화시킬 텐데 요 물량 가격이 1,400원으로 잡읍시다. 1,300원으로 잡읍시다. 1,300원에 300만 주 정도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밑으로는 요게 있고 위로는 요게 있어. 만약에 주가가 날라가면 얘네들 물량도 이분들한테 재매각이 돼서 뱅가드 에쿼티랑,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날라가 그러면은 이 1369원에 떠간 요 두 개의 조합이라든지 회사가 1369원의 평단가에 있는 CB를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만약에 M&A 이슈 붙여서 주가 날리고 매각 차익 얻을 수 있는 거죠. 확률적으로 높아 보이죠. 예. 그러면은 얘네들까지 만약에 매각 차익을 얻고 나간다. 응? 이 300만 주까지. 그러면은 이거는 더 위로 가야 되겠죠. 그럴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럴 확률이 높아 보이고, 다만 그 안에서의 주가 흐름 움직임들은 막 미친 듯이 흔들고 갈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조금 흔들다가 뭐라고 해야 되지? 횡보를 주고, 아니면 딜이 끝나고 나서 찐재료가 나오면서 엑시트를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CB가 인수가 부러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래 인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CB를 다시 이번 인수자 근처의 주변 FI들이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추정하는 게 맞겠죠. 그 사람들한테 물량이 다시 넘어간다. 200만 주 좀 넘게 넘어갔네요. 200만 주 좀 넘게 넘어갔기 때문에 요거까지 매각 차익이 나온다. 그러면은 기준 주가 설정이 650원이 아니라 1369원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분들 물량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확률상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음봉을 그냥 내리꼽으면서 마감을 했는데, 저점 마감을 했죠. 꼬리 없이 땡겨서 보게 되면 저점 마감을 했습니다. 양봉 절반은 회수 안 했고요. 한 1060원? 1060원쯤 밑으로 한번 꼬리 주고 올려놓을지, 아니면 여기서 뭐 위아래로 흔들면서 뭐 한 번 더 털고 갈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처음에 잡아놓은 800원 초반 단가에 비하면 그때 만약에 매수를 하고 들고 있다 그러면 그냥 푸근하게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지금 오늘 기준으로 시총이 367억이에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시총이 342억입니다. 시총이 342억이야. 근데 1369원에 가져간 사람들이 현재 200만 주는 가져갔다고 공시가 나온 거죠. 장애매도 했다고, 시비를. 그럼 이 사람들이 만약에 먹고 나간다는 가정이 생긴다면,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주가가 만약에 2,000원만 가더라도 지금 2배 가도 시총이 700억밖에 안 돼요. 네. 시총이. 지금 여기서 2배 가도 시총이 700억이다. 그러면 2,200원 가도 시총이 70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RT캐스트는 제가 봤을 때는 꽤 셀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꽤 셀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저는 뭐 당장 내일의 주가 흐름을 맞추고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점쟁이는 아니니까요. 다만 이런 어느 정도의 흐름을 보고, 이렇게 길게 흐름을 보고 투자할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좀 큰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주가 흔들림을 막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고, 이런 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못 드리고, 어쨌든 밑에 단가를 굉장히 싸게 잡았기 때문에 그냥 푸근하게 좀 들고 가시면, 개인적으로는 수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알트캐스트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650원, 1369원 요렇게 기본적으로 두 개를 기준점으로 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또 흐름 나오는 거 보고 말씀드리겠고요. 내일 뭐 오늘 음봉을 마감했기 때문에 바로 또 올려줄지 아니면 한번 더 꼬리를 달거나 밑으로 한번 더 내려서 털고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알트캐스트는 개인적으로 지금 M&A 안에서는 그래도 인수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인크레더블 매각한 분들이죠. 예, 인크레더블 웨스트라이즈였죠. 웨스트라이즈를 갖고 있다가 인크레더블 버즈로 이제 매각을 한 그런 분들이 다시 회사를 알트캐스트를 인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수 과정에서 구주 FI들도 있고 CB 먹을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단가들을 설명드렸고 만약에 주가가 흐름이 좋아 쭉 간다면 그분들이 아무래도 주가를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이 되고요. 돈 많은 분들이니까 아마 일은 잘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지켜보면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트캐스트였고요. 네, 알트캐스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주님들 화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트나인입니다. 네, 비트나인이고요. 비트나인도 M&A 종목이죠. 네, 비트나인도 M&A 종목이고 얘네는 기준 주가를 우리가 주 타겟으로 설정을 할 때 기준 주가를 잡아보고 하잖아요. 얘는 2,850원입니다. 2,850원인데 지금 단가가 2,500원 밑에 내려와 있죠. 2,500원 밑에 2,500원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좀 이제는 유의 깊게 살피면서 각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유상증자가 타법인 인수자금으로 50억 그리고 운영자금으로 10억 목적으로 해서 60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3자 배정 유증이 60억이 예정이 되어 있고 이분들이 하이퍼 코퍼레이션을 20억 취득하고 디렉터스 테크 30억을 취득한답니다. 아까 그 타법인 취득 내용 있죠? 타법인 취득 내용이 디렉터스 30억 그리고 하이퍼 코퍼레이션 20억. 그러면은 하이퍼 코퍼레이션도 비트나인과 재료가 공유될 수 있다는 가정이 생길 수 있고요. 재료가 공유될 수 있다는 가정이 생깁니다. 가정이 생길 수 있고 어쨌든 지분 관계가 이루어진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넣는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대주주, 최대 주주가 될 분들이에요. 디렉터스 컴퍼니 최대 주주가 될 분들입니다. 최대 주주가 될 분들이라 회사를 인수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보게 되면 예, 납입했습니다. 납입했고 여기에는 이제 최대 주주 변경할 때 그때 봤듯이 그 구주들이 있어요. 구주가 2,850원인 겁니다. 여기 그렇죠. 요게 주 타겟입니다. 250만 주 2,851원 그리고 DKL 홀딩스도 역시 250만 주 2,851원. 얘네들은 언제 넣기로 했냐면 납입일이 잔금 납입일이 1월 달 초입니다. 예, 1월 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50원짜리 구주 여기 DKL 홀딩스랑
미래풀이 엑시트를 하려면 잔금 납입을 보고 1월 초에 이미 기본적으로 2번 납입을 했고요. 나머지는 잔금 납입을 보고 그 이후에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구주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 종목으로 두시고요. 만약에 구주 FI 주 타겟으로 보면 조금 지금 가격은 조금 해볼 만한 가격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갖고 왔고요. 요거 주주님들 계시면 주주님들 계시면 지금은 잘 지켜보시다가 밑에 바닥으로 조금 더 조정을 주거나 하면 밑으로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나인도 M&A 종목이고요. 구주 노리는 그 물량이 한 400만 주 합쳐서 양쪽 조합 합쳐서 한 400만 주 정도 되고 2,850원이다.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흐름은 지금 자리를 지켜주는 게 좋긴 합니다. 지금 자리에서 밑에 꼬리 달고 하나 올려놔도 되고 바로 올려도 되긴 하는데 차트상으로는 지금 이제 거래가 죽고 있으면서 말씀드렸죠. 비트나인은 1월 초 잔금 납입이기 때문에 12월 말부터는 관심 종목으로 두고 꼭 지켜보면서 흐름을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해볼 만한 구간이 진입이 오게 되면 그건 각자 투자 판단에 의해서 매매를 한번 진행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하고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나인도 잘 지켜보시면은 분명히 수익 낼 수 있는 구조에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비트나인은 2,850원으로 보고 이게 납입이 구주 납입이 1월 초입니다. 1월 초기 때문에 요거를 확인하고 그 뒤에 먼저 주가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잔금 납입 전에 주가가 먼저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지금부터 지금 가격 정도면은 한번 잘 살펴보시도록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무상증자 했던 물량들도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소화 단계가 지나고 나면 이제 언제 갑자기 슈팅이 나올 수도 모릅니다. 그래서 비트나인 같은 경우는 꼭 지금은 이제 지켜보고 유심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네, 비트나인 여기까지였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메이슨 캐피탈입니다. 메이슨 캐피탈이고요. 메이슨 캐피탈이 지금 밑으로 이렇게 쳐박았죠. 이게 소룩스 합병, 소룩스랑 아리 합병 이슈가 가장 주된 메인 이벤트고, 소룩스 아리가 계속 정정 공시가 나오고 금강원에서 벤치 놓고 야 니네 합병 다시 갖고 와 그래서 엊그저께 소룩스와 아리에 대한 조금 충격적인 충격 아닌 충격이 나왔죠. 합병을 하는데 소룩스와 아리가 합병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합병 비율이 원래 소룩스와 아리가 합병 비율이 1.1대 2.4였나? 5였나? 그래요. 2.5였나? 4였나? 2.5라고 할게요. 2.5대 1. 이렇게 합병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계속 벤치 먹고 아리에 대한 이런 가치 평가가 너무 안 되나 봐요. 그게 통과가 좀 잘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제약회사도 이제 다른 그런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많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엊그저께 합병 비율 새로 공시가 나왔는데 1.185 요게 이렇게 줄었어요. 그러면은 아리바이오를 갖고 있는 주주들, 비상장회사인 아리바이오 본주를 갖고 있는 주주들은 합병 비율이 이만큼 손해를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죠. 회사에서도 어쩔 수 없는 이제 마지막
합병을 위한 이거 아니면은 안 돼! 라고 판단했을 정도로 합병 비율을 과감하게 조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아리바이오 주주들은 아무래도 좀 뿔이 많이 나 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속상한 면이 많이 있겠죠. 속상한 면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가치 평가를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낮게 평가를 받고 들어가야 되는 합병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소룩스 주주들은 큰 의미가 없고 어떻게 보면 괜찮죠. 더. 근데 아리바이오 주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많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충격으로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까지 이렇게 해서 제출을 했는데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서 더 줄일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왜냐면 너무 이해관계가 심해져요. 그러면은 이 아리바이오 주주들이 진짜 난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는 웬만하면 저는 통과가 될 거로 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금감원이 아무리 뭐 그렇게 완강하게 나온다고 해도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안 해줘? 라고 할 정도로 확실하게 어느 정도 비율을 조정하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어제 발표가 났을 겁니다. 합병 공시에 대한 내용이 발표가 났고 오늘 움직임이 좀 있을 수도 있었어요. 좀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소룩스는 조금 움직였습니다. 소룩스는 오늘 그래도 소룩스 보합권이었네요. 소룩스 보합권이었고 메이슨 캐피탈도 오늘 보합이었는데 오늘 지수에 비하면은 굉장히 괜찮았던 겁니다. 지수에 비하면.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합병 비율 조정된 것 같으면 봐봐. 그러면은 우리 메이슨 캐피탈은 아리바이오의 FI야. 아리바이오 FI인데 이게 손해를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합병 비율이. 손해 합병 비율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 악재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시장 진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합병이라는 이슈가 가장 큰 틀에 있습니다. 이게 되냐 마냐 이게 가장 큰 이슈예요. 합병 비율이 손해고 뭐고 이걸 다 떠나서 이거 아리바이오 합병시켜서 시장 진입이 가능해 안 가능해 그게 1차적인 가장 큰 틀에 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은 아마 이 합병 유무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이 손해보는 합병 비율을 가진다고 해서 메이슨 캐피탈이 아리바이오 갖고 있는데 손해보는 합병 비율로 악재로 생각하고 주가가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그렇게 주가가 보합권에 있었던 거는 인식하는 거는 합병에 대한 이 기본적인 큰 틀을 먼저 보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야, 니네 아리바이오 대주주들이건 뭐 아리바이오 FI들이건 시장 진입부터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야. 시장 진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너네들 가진 가치를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리바이오 주주 FI들도 마찬가지 합병이 돼야 내가 시장에 거래를 만들면서 시장에서 가치 판정을 그 이후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가치 판단을. 그러니까 삼상에 대한 약 좋고 뭐 이런 거 임상 이런 거 다 알겠어. 근데 시장 진입이 되냐 이거야. 그래서 이 가장 큰 산에 대한 것들이 메인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효력 발생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느낌상 그래요. 제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까지 했는데 안 해줘? 라는 합병 비율을 던졌기 때문에 아마 통과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통과가 되면 아무래도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은 큽니다. 네, 주가가 한번 움직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차트도 오늘 이렇게 여기서 고를 한번 팠는데 너 이거 보고 있는 관점이 달라지거나 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제가 관점이 달라지거나 했으면은 이거는 뭐 좀 안 좋은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처음 보던 그런 관점과 똑같고 지금은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고 이번에 공시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예상하는 거는 이제 효력 발생일이 제대로 만약에 발현이 된다면 이때부터 한번 주가에 큰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메이슨 캐피탈 같은 경우는 팔아야 되는 시기는 아니라고 봐요. 뭐 매도해야 되는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요 효력 발생 기다리면서 이번에 이벤트가 합병이 올해 어쨌든 통과가 된다면 그 이후에 내년에는 더 좋은 흐름 만들어줄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이슨 캐피탈 주주님들도 조금 힘드시겠죠.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졌으니까. 좀 빠졌는데 그래도 다시 좋은 흐름 만들고 있습니다. 차트로 봐도 그냥 딱 봐도 좋은 흐름 나오고 있잖아요. 바닥권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21선 위에 올려다 놨고 역배열이지만 61선 근방에 있고요. 한 방 쏘면 쫙 쏴서 올리면 정배열로 가는 건 금방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그 효력 발생일에 맞춘 흐름 아니면 그 전에 정보들이 만약에 먼저 선정보를 캐치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가가 먼저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메이슨 캐피탈도 관점 변화 없이 이번 달 말에 효력 발생이 되는지 그 전후로 어떤 변동성이 일어나는지 주가에 대한 유의미한 변동성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고 그때 슈팅이 나올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슨 캐피탈 주주님들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화이팅 하십시오. 메이슨 캐피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B 프로바이오입니다. 지금 이거 AB 프로바이오 아닌데 라고 하시죠. 요게 지금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AB 프로 홀딩스입니다. AB 프로 홀딩스 ABP 나스닥에 스펙 상장 시켰다고 말씀드렸죠. 걔가 지금 시장에서 오늘 조금 큰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아까 장 시작하기 전에 130%까지 올라간 거 봤는데 지금 현재 45%, 46%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제가 지금 찾아본 걸로는 큰 뉴스가 잡히거나 하진 않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나스닥 스펙 상장 이후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요. 거래량이 꽤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꽤 나오고 있고 스펙 상장 이후에 최고 거래량을 찍고 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일봉이고요. 지금 이 거래량이 보이시죠? 그러면서 46% 정도 오르고 있는데 장 마감까지 이 흐름이 이어질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주식 AB 프로 바이오로 돌아오게 되면 제가 이거는 관점의 변화가 없다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차트로 보게 되면 한번 쭉 점상 때렸다가 뭐 중간에 장중에 잠깐 풀렸다 다시 상한가 마감하고 그 다음날 들어왔던 거 그대로 나가면서 그래도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오늘까지도 자리를 어느 정도 깨지 않고 지키고 있었다. 이게 갭을 메우고 갈지 아니면 이거 장대 우리가 안 보이지만 장대가 안 보이지만 이거를 주봉으로 본다고 하면 이만큼 갭이 떠 있어요. 갭이 떠 있긴 한데 저는 이게 양봉으로 바뀔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내일 상한가 가면 양봉이네. 조금 힘들기는 하겠네요. 하지만 좀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지금 미국 시장에서 지금 나스닥 상장돼 있는 ABP가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오늘 저점 그리고 저번 상한가 간 다음날 저점 450원 450원을 계속 터치하고 올라오고 3일 연속 요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450원이 지켜지고 있다는 걸 보면 여기서 내일 한번 좋은 흐름 또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이런 흐름이 나온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A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보다는 오로지 그 형들 마음입니다. 세력 형들의 마음이고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감히 예상할 수도 없고. 다만 그 처음 봤을 때 그 관점이 변화되냐 안 변화되느냐에 따라 이런 주식은 가져갈 수 있느냐, 홀딩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털리느냐, 뭐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갈 길이 멀다. 이것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하고요. FI들 단가도 위에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 이어갈지 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어느 정도 주가로 흐름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종목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판단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내일 지금 오늘 나스닥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AB프로홀딩스가 어떤 식으로 마감을 하는지 같이 살펴보고 그 마감 이후에 그리고 내일 아침에 그리고 갭을 띄우면서 시작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흐름을 만들어 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B프로바이오고요. 주주님들 힘내시고 그렇게 크게 뭐 관점의 변화는 없습니다. 가야 돼요. 가야 되는 주식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고요. AB프로바이오 주주님들 힘내십시오. 화이팅!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